거울을 볼 때마다 볼살이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가주름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술이 바로 미니리프팅이라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여러 병원에서 미니리프팅을 광고하고 있는 반면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흉터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많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미니리프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필요한지 그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리프팅이라는 수술은 실리프팅과는 다르게 절개선이 들어가는 수술을 말합니다. 실리프팅은 유지인대를 풀어주는 작업 없이 오로지 실의 힘으로 처진 피부를 당겨내는 반면에 미니리프팅 같은 경우는 절개선이 들어가서 유지인대를 풀어주고 그 다음 스마스, 피부를 당기는, 실리프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술입니다. 미니리프팅이라는 수술은 사실 각 병원들마다 다양한 단어로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환자 쪽에 3에서 4cm 정도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 안쪽에 절개선이 위치를 해서 머리카락으로 흉터가 잘 가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선은 짧은 반면에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얼굴의 중안면, 얼굴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중안면까지 박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미니리프팅과는 차별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리 범위가 넓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리프팅 수술을 할 때 광대뼈에서 올라오는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지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을 잡아 당기는데 앞에 못이 하나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이 박혀 있는 채로는 아무리 천을 잡아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못을 빼야지만 천을 당길 수 있듯이 우리가 처진 피부를 잡아 당길 때는 이 못에 해당되는 유지인대를 반드시 풀어주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지만 피부, 스마스가 당겨오게 됩니다. 이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얼굴 가운데 광대뼈 있는 곳까지 넓게 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인대를 눈으로 확인하고 유지인대를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업 후에 당겨진 스마스하고 피부를 차례차례로 봉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니리프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니리프팅이라는 수술이 효과가 좀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개선의 위치입니다. 이전 거상수술과는 다르게 짧은 절개선이 머리카락으로 잘 가려지는지 절개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박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눈으로만 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을 넣어서 넓게 박리를 하고, 넓게 박리를 한 걸 바탕으로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풀어주는지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지인대를 풀어주고 나서 스마스하고 피부를 각각 당기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을 하시면 미니리프팅이 다양한 단어로 여러 병원에서 광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미니리프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절개선이 생긴 자리는 흉터가 생기게 되고 그 흉터선 따라서는 사실은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절개선 위아래 주변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이 절개선을 가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수술하는 방법은 이 흉터에서도 머리카락이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뚫고 나온 모발이 흉터를 가려주는 데 더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걱정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미니리프팅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방 재발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인데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박리를 하고 광대뼈에서 올라오는 유지인대를 잘 끊어줬는지, 그 후에 스마스, 피부를 잘 고정해줬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유지인대를 끊어주지 않았을 때는 피부가 거의 당겨지지 않는데 유지인대를 풀어주고 나서는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피부가 잘 당겨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보면서 넓게 박리한 후에 유지인대를 풀어주는 작업이 미니리프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미니리프팅과 같이 수술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수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 수술입니다. 지방 재배치가 됐든 하안검 수술이 됐든 눈밑의 볼륨을 컨트롤하는 눈밑 수술은 미니리프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좋습니다. 미니리프팅으로 효과를 보는 중안면이 눈밑, 하안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리프팅에서 중안면을 당김과 동시에 눈밑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에 전반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서로 시너지가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수술은 이마 거상입니다. 이마 거상을 할 때는 보통 절개선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절개선이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4번, 5번 절개선, 이 절개선의 길이를 조금만 연장을 해주면 바로 미니리프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개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리프팅과 이마 거상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미니리프팅의 강점이 또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만약 수술했다고 치면은 수요일부터는 바로 머리를 감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샴푸 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멍 붓기가 대부분
부분 다 머리카락을 가려지는 부위이고 내시경을 보면서 꼼꼼하게 제어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 멍 붓기도 굉장히 짧은 쪽에 속합니다. 거상 수술을 했을 때 뭐 간혹 피줌을 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니 리프팅 수술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하고, 실제로 예전에 제 환자분 중에 남편분이 출장을 가시고 미니 리프팅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하시고 나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수술한 지 거의 못 알아보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미니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미니 리프팅이라는 수술이 사실은 실리프팅보다는 효과가 좀 더 길게 가면서 안면 거상 수술만큼 부담은 덜한 수술이라 최근에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니 리프팅하는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족보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들마다 수술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수술 방법 중에서 체크하셔야 될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수많은 미니 리프팅의 아류들 중에서도 그래도 효과가 좋은 거를 가려내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리아의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